예, 바로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합은 철거 업무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철거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착공과 일반 분양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주의 지연,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 갈등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당 조합에서는 그간의 사정이나 상황,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이제와 그 부분을 구구절절 조합원 여러분께 변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 여러분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사상 초유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 전원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해임 발의 총회가 개최 공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총회를 막아야지만이 저희 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조합원님들의 수익성이 극대화 창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횡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께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명입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보고 간단히 드리면은요, 지난 2021년 6월 30일 관리처분 인가 이후 2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병설 어린이집, 목련 어린이집이 저희 구역 내에 있었는데 그 목련 어린이집의 구청 조건에 맞춰서 신속한 이주를 위해서 신축공사를 제기해서 준공까지 맞춰서 이주를 완료시킨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어린이집을 늦게 이주를 시키고 신축공사 준공을 하지 않았다면, 연속성이 없었다면 그 어린이집 시설이 대체 시설에 대한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년 11월부터 GS건설, 현대건설, 코로건설과 공사비 및 분양가 관련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협상 결과 앞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여 차례 넘는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해임 발의 총회 공고 전에 조합원 여러분께 보내드린 조합원 의견 청취서에 시공사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공사의 입장은 최초의 시공비 문제에 대해서는 600만원 선에서 565만원 선까지 조합과 입장 조율을 하였는데 일반 분양가 부분에서 1940만원이라는 시공사의 입장을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협상이 진행되어 왔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1억 2천만원 이상 발생이 된다 라는 최초의 명분으로 조합 임원 전원해임 발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겠지만, 하지만 추가 분담금 1억 2천만원이라는 그분들의 주장은 일명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비대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인된 단체도 아니고요. 당 조합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비대위라고 약칭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1억 2천만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은 본 사업 취지와 관리처분 계획, 정밀한 시뮬레이션에 맞지도 않는 100% 허위사실이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초에는 시공자는 공사비 590만원, 일반 분양가 1890만원 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공사가 요구를 한 바고요. 조합의 요구는 공사비 530만원, 일반 분양가 2200만원 이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2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공사는 공사비 565만 원 선, 일반 분양가 1,940만 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조합의 요구는 공사비 540만 원,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을 지나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마찬가지로 공사비 시공사는 565만 원, 일반 분양가 1,940만 원을 주장을 했고요. 조합은 역시 공사비 1,560만 원 선, 일반 분양가 2,200에서 2,300만 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앞서 시공단 프리미엄 사업단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공문으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공사비 565만 원 선에 일반 분양가 2,200만 원 이상을 시공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면 과연 저희 조합이 공사비 565만 원 선에서 일반 분양 2,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결과 예를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당초에, 여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관리처분 시점에 조합원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1,050만 원 선이셨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1,600만 원 선에 관리처분 인가를 듣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주를 하셨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급변한 건설 경기, 물가상, 인플레이션 등등을 반영을 해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분양 아파트의 시세가 같이 올라주면 부담은 적었을 텐데 분양 아파트의 시세는 또 그것에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비단 우리 조합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장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는 지금 최초 입찰하는 타 구역들의 공사비는 평균 600만 원 이상으로 다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릴 여지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반 분양가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추가 부담금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반 분양가를 2,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지만이 당초에 관리처분한 조합원 분양가 1,050만 원 선을 유지할 수 있다.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시공사와 몇십 차례에 걸쳐서 협의 및 협상을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 틈 속에서 조합원 의견 청취를 통해서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절차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내용을 침소봉대 왜곡해서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 집행부 전원 해임시켜야 된다. 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을 놓고 2,200만 원을 놓고 공사비 560만 원을 대입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가 1,050만 원을 기준으로 종전평가금액 1억 5천만 원일 때 34평형을 분양 신청하셨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예상 관리처분이 공사비 560만 원일 때 공사비 일반 분양가 2,200만 원이면 약 추가 부담금이 한 25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만약에 565만 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면 약 한 400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금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드리면 앞으로 사업비의 변동에 따라서 다소입니다. 다소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2,300만 원을 받을 시에는 공사비 565만 원을 받더라도 오히려 비례율이 상승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추가 분담금 250만 원, 공사비 560만 원을 할 때 일반 분양가 2,200, 565만 원일 때 일반 분양가 2,300은 추가 분담금 마이너스 부담금. 근데 지금 해임 발의를 진행을 하시는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은 전혀 안주에 두지 않고 추가 분담금 1억 2천이라고 줄기차게 지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쪽 비대위에서 보내는 뭐 문자라든지 뭐 기타 소식지 등등 자료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1억 2천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 내용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추세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모습을 감추고 이제는 수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도 민감히 감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저희 구역은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에 하나 조합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해임을 주장하는 그분들의 말씀대로 조합원님들의 선택이 그쪽에 섰다라고 해서 조합장 포함한 임원 전원이 해임이 되면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조합원님들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비대위 분들의 주장은 3, 4개월이면 조합에 조합장 새로 뽑고 집행부 다시 뽑아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그 주장이 맞는 주장인지 제가 법적 상황과 사실에 입각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합 임원이 지금 27일 날로 예정하고 있죠. 해임 총회가 1월 27일, 해임 발의 세대위에서 개최하는 총회가 1월 27일로 예정되고 있는데 1월 27일 날 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의 선택이 해임을 원하시는 쪽이 많아서 해임이 됐습니다. 가정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의 주장은 뭉뚱그려서 그냥 3, 4개월이면 조합장 새로 뽑고 조합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가결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가결이 되는 순간 그 해임 결의의 진정성을 봐야 됩니다. 법적인 진정성. 그 총회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조합원들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적법하게 결과가 나온 총회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도 안 하고 망치 꽝꽝꽝 치면 통과가 되는 거겠습니까? 확인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해임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가결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그 총회 관련된 모든 자료, 서명결의서 포함한 모든 자료의 증거 보전, 효력 정지 가처분, 그리고 본안 소송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진행됐던 모든 서명결의서의 진정성, 의결권의 진정성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총회 절차의 적법성, 기타 법률적인 사항을 법원에서 모두 다 판단을 해서 본안 판결에서 이 총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조합장 및 임원 전원 해임이 맞다라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최하로 잡아도 3개월에서 4개월, 보통 5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임이 됐고 조합장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조합은 조합 임원의 전원회의입니다. 살아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판결이 났다라고 치면. 그러면 조합장을 선출을 해야 되겠죠? 임원님들도 뽑아야 되잖아요. 조합장이 있어야, 임원진이 있어야 자금을 집행하고 총회를 소집하고 중대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무대행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원회의입니다. 그러면 조합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장 선출을 위해서, 이사 선출을 위해서 법원이 합니다. 법원에다 요청을 해서 제가 조합장 직무대행자 요청을 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주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입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자가 법원에서 내려오면 다른 조합의 업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 구성에 관련된 선거관리 업무만 합니다. 선거관리 업무를 하면 조합장 임원 선출 관련 업무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집행부를 다 선출하고 부평구청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등기소에 저희 법인 등기에 이사로 조합장으로 등기가 완료돼야지 그 다음부터 조합장입니다.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아무리 빨라도 조합장 신규 선출하고 부평구청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법인 등기까지 최하 4개월에서 5개월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계산을 해도 10개월이 넘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도. 그러면 우리 조합은 그러면 10개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업무의 중단입니다. 수동입니다. 진공 상태입니다. 철거 업무 중단됩니다. 시공사와 공사비, 일반 분양가 협의 다 중단됩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 주세요. 아울러서 시공사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기까지 지금까지의 협의됐던 내용은 모두 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철거 업무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조합의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사업비, 이주비 대출로 인해서 지금 조합에서 사업비로 이주비 대출금을 대납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타 용역업체들의 설계업체를 포함한 여러 용역업체들의 대금을 사업비 대출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동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주비 대출일 경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금융대출인데요. 이주비 대출의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매달 내야 됩니다. 2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게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체가 되면 해당 은행, 저희는 생활금고입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앞서 보여드리겠지만 약정서에 있는 바대로 HUG의 연체 보증한 당사자에게 연체로 인한 이자 청구 및 원금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UG에서는 연체로 인한
조합원님들의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해서 신용불량이 등재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서 금융비용에 대한 회수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무시하고 철거 업무 중단되고 앞으로의 사업이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 중단되는 이러한 막중한 사안을 3, 4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포장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집행부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불찰이나 업무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100배 사죄드려도 더 이상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은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비대위에서 임원 전원해임이라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만은 막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그러면 그 2,200만 원이라는 근거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현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역은 최근 계양 1구역 그리고 작전 현대 구역 여기는 얼마 전에 일반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노성 1구역 매매 시세 등등을 비교를 해보면 계양 1구역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얼마 전에 거기가 시공사 현대입니다. 현대 GS입니다. 저희와 같아요. 보류지 조합에는 이제 항상 보류지를 남겨두는데 보류지를 현 시세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34평이 7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2,2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작전현대 같은 경우 1월에 분양을 했는데 이번 달에 분양을 했는데 6억 6천 이상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분양가가. 그리고 효성구역도 지금 현재 21년에 입주했는데 6억 2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충 조합원님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구역과 입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우리 구역이 2,200만 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 구역들 대비 입지나 여러 가지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구역이기 때문에 시공사 브랜드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이 2,200만 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시공단의 입장 공문 다 보셨겠지만 2,200만 원 가능성을 시공단에서도 확인을 해줬고 정치에서 제시한 공사비 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성분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수용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공사 역시도 지금의 작동의 현 상황이 현실로 발생이 됐을 때는 철거 중단, 착공 지연, 자금 중단, 소송 등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조합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2주기 대출 이자를 10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구역. 새로운 집행부,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중단입니다. 그 기간적인 부분으로 최소 10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새마을금고의 지금 이 상황을 조합에서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의를 다 했습니다. 2주기 대출은행 당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합원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원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이게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회신한 겁니다. 원금 회수 사유 발생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상환할 것을 청구 통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맨 위는 조합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 내용조차도 저쪽 분들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타구역의 공문 2장을 제시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는 겁니다. 전제가 뭡니까? 해임을 시키면 3, 4개월이면 조합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라는 전제 주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이 2장의 타구역 공문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조합원님들이 이주기 관련해서 이자나 신용관계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공문은 시공사에서 조합의 추가 비용 청구비 조속한 일반 분양을 요구한 공문 하나고요. 우리 현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 대출이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이주비, 이자, 잔압 및 대출 전액 상환해약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역은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최초에 약정한 사업비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를 연장하면 됩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만약 이번 전원해임이 발생될 시에는 최초로 발생되는 문제가 사업비 대출 중단, 이주비 이자 잔압, 철거 중단, 협력업체 협상 중단, 공사비 인상, 추가 분담금 및 입주 지연이 불보듯이 권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분들은 본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전제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조합은 이주 철거 공사비 분양가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상황과 조합원 여러분들께 제대로 소통 못 드린 불찰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 100배 사죄드려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으로 조합원님들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올 그 후폭풍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께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조합원 여러분들께 사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은 정의사회 구현 경험자들이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사업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3, 4개월에서 이제는 4, 5월까지 교체 후 철거 단축 시 연내 착공이 가능합니다. 27일날 총회에서 만약에 조합장 포함한 임원 전원이 해임되면 4, 5월이면 새로운 조합장이 생기고 이사진이 생겨서 사업이 정상화돼서 철거를 단축시키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철거를 해도 우리 현장은 최소 7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는 철거를 해요. 근데 3, 4개월 만에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제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팀장한테 확인했답니다. 시공사 팀장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이주비 대출은행인 새마을금고, 사업비 대출은행인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당사자입니다. 3, 4개월이면 집행부 교체가 가능하답니다. 해봤답니다. 그 해본 조합은 신탁 방식으로 착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그 대임된 집행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총회를 통해서 대임을 시켜서 집행부가 교체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뭐 정비업체 무조건 교체합시다.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약 해지가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저희는 10년 가까이 업무 수행해 왔고요. 저희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계약서를 보시면 저희가 남아있는 업무 수행에 따른 기성분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정비업체 새로 교체해서 새로 뽑겠답니다. 이분들은 새로 뽑으면 정비업체 비용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조합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계약 해지돼도 괜찮습니다. 시공사는 바꾸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서 나눠드린 입구에서 나눠드린 녹취록 자료 있으실 겁니다. 지난 비대위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13일 날 했습니다. 13일 날 한 사업 설명회 내용 1시간 반 분량을 녹취록으로 다 풀었습니다. 조합에서. 그 내용 보시면 그 비대위를 끌고 있다, 대표한다 한다는 분이 계속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거 역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하면 34세대 감소하고요. 일단 세대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인허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비용 다 들어갑니다. 철거를 모두 떠나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세대수가 줄어요. 그러면 관리 처분이 다 흔들려요. 무슨 의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또 한 가지 말씀하시면 검압이 10만 원씩 준답니다. 27일 날 해임 발의 세력이 개최하는 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서명결에서 내시면 검압이 10만 원씩 준다. 그 돈 무슨 돈으로 주시는 거죠? 500명이면 5천만 원, 600명이면 6천만 원. 그 돈 누구 돈으로 주는 거죠? 물음표로 찍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을 비단 앞서 겪어가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부평의 북의 4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시공사 대림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여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임 발의해서 해임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 구역은 전원 해임이 아닙니다. 이사 2명이 살아있었습니다. 2명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한 명이 직무대행이 됩니다. 그 직무대행자가 그 총회가 적법하다라고 법원 판결을 받으면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해서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엄청 빠르죠. 빨라도 최하 8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지난 22년 12월 달에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진을 해임을 하고 난 뒤에 조합 정상화까지 8개월에 걸렸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주 99.9% 현재입니다. 대출, 2주기, 사업비 대출 다 막혀 있습니다. 시공사 대림입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올 거예요. 아예. 금융비용 등등 기타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는 현장입니다. 상호 5구역 같은 경우 부평구청이 관여 안 했고요. 이 조합장 포함해서 임원 일부 해임시켰습니다. 여기도 최소 6개월 걸렸습니다. 살아있어야지 빨라야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송 안 했습니다. 해임 당사자들. 소송하면 법원 판결 받습니다. 다음. 그런데 북의 4구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해당 카페에 똑같이 해임 발의했던 그분들이 지금 현재 조합장이겠죠. 그분들이 해임 당시에 빨리 해서 우리 잘 되보자. 지금 전임 조합장이 너무 못했으니까 2주도 똑같습니다. 2주도 듣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라버리고 우리가 잘해봅시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 해보고 났더니 여기 조합원들이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게시판에다 올리는 거예요. 조합 게시판. 저 사람들 말 믿고 했다가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북의 4구역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10분도 안 걸리세요. 북의 3동 사무소 바로 앞구역. 철거 펜스 쳐놓고 2년째 그대로 서 있습니다. 북의 3동 먹자골목 아시죠? 그 앞구역. 가보시면 다 압니다. 다음. 주한 10구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불순한 단톡방 세력들이 조합원들이겠죠. 세력들이 돈의 분배를 놓고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데요.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건축 현장이라는 둔촌중흥 같은 경우 거기 역시도 사업적인 문제로 거기를 착공하고 있고 분양가 문제로 조합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임원진 해임시켰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 해임시킨 그쪽 조합장이 새로운이 됐는데 그 조합장이 과연 현대하고 시공기업상을 제대로 해서 그네들이 홍보한 내용대로 관철을 시켰느냐? 하나도 시킨 거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원들 추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저희 구역은 10번지 일대 지난주부터 철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철거하는 거 보여주기를 한다고 포크레인 한 대 놓고 시호한답니다. 집을 부시는데 시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포크레인이 한 대밖에 없냐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철거 업무는요, 가운데, 구역의 가운데서부터 철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반경이 좁죠. 집들이 다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에서 주변을 파먹어 나가는 겁니다. 파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 해서 바운드를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거 잔재, 폐기물, 이 잔재를 도로변 3층 이상 건물이나 이런 밑쪽으로 잔재를 다 밀어옵니다. 그걸 밥이라고 합니다. 밥. 철거 밥. 왜? 밥을 그 건물 밑에다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 심의 후에 철거되는 방향 쪽으로 뜯어 먹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철거에는 장비가 포크레인 한 대, 그리고 필요한 집게차 정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운드가 점점 넓어지면 필요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3번지 그 앞쪽 블록도 이제 펜스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그 심의 대상 3층 이상 건축물은 부평구청에 심의 신청을 해서 철거밥을 다 깔아놓은 다음에 안전성 여부를 확보한 후에 철거를 진행을 합니다. 포크레인 한 대 놓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업무 공법입니다. 내용 보시면 이게 현황 사진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10년 가까이 상공육구역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조합원 여러분께서 너는 일을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 저는 두말 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손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조합원님들께 어떠한 불이익이 들어가고 우리 이 현장이 어떠한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20년 한 사람입니다. 불 보듯이 원합니다. 그것만은 맞겠다. 저는 내일이라도 일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만은 막아야 됩니다.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제가 청천 1구역도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컨디션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상곡 2-2 구역도 제가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공한 지 2년 됐습니다. 좋은 컨디션에 잘 살고 계십니다. 부평 SK도 제가 업무 수행했습니다. 입주 1년 됐습니다. 다 잘 살고 계십니다. 다 잘 계셔서 우리 구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2주 철거 기간, 분양가 공사비 문제에 대한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의 분발로서 참여하고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오를 빌미로 집행부 전원해임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조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